안녕하세요, 마선비입니다. 2년간의 푸조 보정 수리 그 2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혹시라도 1편을 못 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2편을 보시면 조금 더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입고는 이제 이전 3월 2일 날 입고한 이후로 한 2달 정도가 지났고요. 그래서 4월 27일 한 12,000여 킬로미터를 타고 이제 입고를 시켰습니다. 입고의 주요 내용은 아무래도 일전에 운전석 등받이 요추 받침대의 소음 부분으로 인한 이제 부품 주문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 부품을 이제 보증 교환하는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입고를 시켰습니다. 이번 이제 입출고 건은 아무래도 제가 직접 입고를 시켰고요. 그리고 당일 출고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날 이제 이 4월 27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인데 이제 창원 푸조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드바이저 분과 이제 미리 예약을 하고 이야기를 이제 정비 내용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조율을 하면 이 토요일 날도 오전 중으로 해서 이런 정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저는 이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입고를 시켜서 이렇게 당일 입고 출고가 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저 같은 이제 직장인 분들은 아무래도 주말에 시간이 나는데 이런 이제 정비가 진행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드바이저 분과 이렇게 조율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운전석 등받이 요추 지지대 개선품으로 이제 교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운전석 시트를 이제 탈거를 해서 뒤쪽으로 이제 뜯어서 이제 요추 받침대 부분을 지지하는 이제 지지대의 모습입니다. 이제 좌측 모습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던 이제 구품이고요. 이제 우측에 보시는 지지대가 이제 신품입니다.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품이 이제 이 철사 지지대를 조금 더 이렇게 꺾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넓혔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지력이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소음 부분이 좀 감소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교환을 하고 나서는 소음 부분에서 아주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번 정비 입고는 간략하게 아주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의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한 정비를 받고 한 3, 4일 뒤인가요? 제가 어디 대구 근교에 이제 놀러를 갔는데 이때 갑자기 이제 엔진 미션 관련된 경고등이 이제 점등이 됐었습니다. 근데 추후에 제가 다시 이제 시동을 걸고 난 후에는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주행을 계속 난 후에 한 1, 2주 정도 제가 상태를 지켜봤는데 상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센터에 입고는 하지는 않았고요. 이거를 이제 히스토리를 가지고 다음 정비 때 이제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입고를 하게 됩니다. 다음 입고일은 이제 2019년 6월 8일 날 입고를 했고요. 키로수는 한 15,000여 킬로미터를 달렸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이제 어드바이저님과 이제 조율을 통해서 시간을 맞춰서 토요일 입고로 잡았고요. 이날 당시에도 제가 직접 입고를 하고 당일 출고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아무래도 5월 1일 날 발생했던 경고등 관련해 가지고 전체 점검을 한번 받았었습니다. 진단기를 물려서 이슈라든가 이제 자동차 내 컴퓨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이뤄졌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어드바이저라든가 정비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크게 오류나 이런 부분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없다고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답을 받았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이제 미션 변속 충격 불편함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제 정확한 증상을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냉간 시에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간시, 즉 시내 주행을 뭐 20분, 30분 정도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면 미션 오일이라든가 전체적인 차량 컨디션이 있어서 열간시 이렇게 열이 확 올라왔을 때 이제 정차에 있다가 출발을 하는 1단에서 2단으로 변속하는 이 구간에서 뒤에서 잡아 끌듯이 미션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 일어납니다. 그냥 뭐 살짝씩 일어나는 그런 미션 그런 넘어가는 데에 있어서 그냥 살짝씩 일어나는 충격이 아니고요. 굉장히 뒤에서 잡아 끌듯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이게 처음 발생됐던 게 한 8천여 킬로미터에서 발생이 됐고요. 이때 제가 이제 정비소에 들어갔을 때가 한 15,000킬로미터 때 정도인데 이때는 이제 굉장히 심하게 이제 발생이 됐었습니다. 날짜를 보시다시피 이제 6월 8일이면 어느 정도 이제 외기 온도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제 열간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 잘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션 변속 충격에 관한 이제 불편사항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일단은 초기로 이제 ECU 관련된 미션 로직 부분에 있어서 새로이 이제 업데이트, 즉 이제 그냥 리셋을 한번 하면서 다시 한번 타보시라 이렇게 공고를 받았었습니다. 이제 미션 변속 충격 불편 제기에 밑줄이 끄어져 있는데요. 이 뜻은 이제 현재까지도 이 문제로 계속 제가 센터와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제 차가 이제 입고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화면 인터페이스 느려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제 화면에서 화면간, 뭐 예를 들면 공조기 화면을 쓰다가 이제 차량 설정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차량 인터페이스 간의 사용이 조금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경고등 건이랑 미션 변속 충격 관련 건이랑 합쳐서 이제 ECU라든가 자동차 전반적인 이제 컴퓨터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리셋을 하는 업데이트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펌웨어 관련된 RCC 업데이트도 재요청을 했는데요. 결국 다시 또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본사까지 이제 올라가서 이제 티켓을 발행을 해서 이거를 이제 원격 정비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아직까지도. 다섯 번째로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 및 또 하부 녹 관련 제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의 녹입니다. 1년도 안 된 차가 이런 이제 녹이 쓴다는 게 좀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녹이 있죠. 고무 부식 옆으로 해서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 관련해가지고 이제 센터에다가 좀 뭐 방청이라든가 좀 녹이 안 쓸게끔 이렇게 조치를 좀 해주면 안 되냐,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뭐 어드바이저가 이런 어떻게 뭐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오너들이 좀 이런 부분은 이제 인정을 하고 좀 받아들이고 이제 타실 필요가 있다. 모든 차가 다 생긴다. 사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솔직하게 뭐 할 말은 없더라고요. 사실은 어떤 차든 다 생기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좀 그냥 포기하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이제 운전석, 이제 이번에는 엉덩이 시트에서 이제 소음이 나더라고요. 일전에는 이제 등받이 이제 요추에서 소음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엉덩이에서 이제 소리가 나서 이것도 이제 바로 이제 그 정비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시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소음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교환 요청을 저희가 했고, 바로 이제 부품 주문해서 이제 정비를 하자고 이것도 받아들여지게 돼서 이제 바로 부품을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정비 마지막 요소인 7번째. 이제 요소수 인젝터 이제 뒷단에 보면 이제 소음기 부위가 있는데요. 이 요소수가 이제 이쪽으로 이제 누설이 일어나서 이제 결정화가 되더라고요. 이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텐데, 요렇게 보시면 소음기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화가 일어나는 게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이제 보시면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 결정화가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누설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정비를 요청을 했고, 이제 센터에서 이걸 보고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재조립을 해서 이제 실링 처리를 해서 이제 재조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밑줄이 끄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문제가 다시 또 발생이 됐습니다. 추후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제가 차를 입고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비를 받는 중에 있고요. 추후에 다시 이 부분을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자꾸 이제 이런 누설이 일어나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요소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무튼 제가 정비를 이번에 제대로 좀 받으려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화살표 표시를 해놨는데 저기가 이제 요소수 인젝터입니다. 요소수 인젝터에서 요소수가 뿌려지게 된 후에 이제 저 부위를 이제 지나다가 이제 저 부위에서 이제 누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센터랑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해결을 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이번에 방문 정비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이제 정비는 한 2달 뒤죠. 일수는 한 2달 뒤일 겁니다. 그래서 19년 7월 27일 날 방문을 했고요. 키로수는 한 18,000여 킬로미터일 때 방문을 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제가 직접 차량을 입고시켰고 또 어드바이저와 미리 이제 이야기를 조율해서 당일 출고권으로 이제 예약을 잡고 이날도 매나 토요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정비 부분은 바로 운전석 엉덩이 시트 지지대 교환입니다. 일전에 엉덩이 시트 부분이 이제 소음이 나는 걸로 이제 교환을 하기로 결정이 났고 부품을 주문했었죠. 그 부품이 도착을 해서 이제 교환을 받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점검 부분이었는데요. 그 요소수 인젝터 뒷단으로 이제 소음기 쪽에 이제 누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차 점검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또 양호하더라고요. 밑줄 끄어져 있는 것처럼 이때는 괜찮았지만 추후에 또 발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의미고요. 이제 세 번째로 미션 변속 충격 관련해서 재차 제가 불편함을 제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좀 정비소에서 좀 이제 대책을 내놓은 게 미션 관련해가지고 미션 변속 관련해가지고 충격이 일어난다는 것이 사실 이때까지는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정비소에서 말하기를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이런 경우다라고 설명을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사라든가 프랑스 쪽에서 직접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좀 적극적으로 뭐 미션 오일을 갈아준다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미션을 내려서 오버를 한다던가 등등 이런 적극적인 태세가 필요한데 계속 뭐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고 뭐 리셋하고 이런 걸로 될 문제가 아니다. 1단에서 2단으로 넘어갈 때에 대한 그 충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인 물리적인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는 내려서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제 한불모터스 측에서는 이제 말을 하기를 자기네들도 이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건너가야 된다라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주면서 이제 먼저 티켓을 발행하고 내용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검토를 거쳐서 이제 먼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가 뭐 기어박스 학습 뭐 업데이트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꼭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취지 중에 하나인 이제 티켓을 발행을 해서 이제 본사 쪽에 이야기를 들어보자라고 이제 해서 이제 그런 정비가 진행이 된 겁니다. 요렇게 이번 정비는 아주 간단하게, 뭐 간단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조금 이제 미션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긴 받았죠. 물론 이 부분은 이제 현재까지도 끌고 오는 문제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속 딜레이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튼 이제 다음 전비는 이제 2019년 9월 22일경에 받았고요. 키로수는 한 2만 킬로 정도였습니다. 이때도 당연히 이제 어드바이저랑 조정을 해서 제가 직접 차량을 끌고 입고를 시키고 이제 당일 출고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첫 번째 엔진 오일 쿠폰을 사용한 후에 이제 두 번째 엔진 오일 쿠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쿠폰을 사용해서 엔진 오일과 에어 필터까지 무료로 교환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에어 필터는 제가 스스로 싸제로 구매를 해서 현재 직접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받은 정비는 이제 운전석 시트 뒤편에 그 포켓 밴드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특히 이제 오른쪽에 있는 밴드가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탈락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지더라고요. 이제 저기 이제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포켓 밴드인데요. 이제 요게 물건을 넣기 위해서 뭘 넣으면 자꾸 저기 이제 오른쪽 끝 모서리 부분이 이제 탈락이 되면서 이제 좀 보기 싫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비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이제 아마 정비사 분께서 이제 다시 저거를 이제 재결합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렇게 1차적으로 다시 이제 재조립하는 쪽으로 해서 1차 정비를 일단은 받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조수석 엉덩이 시트에 패브릭이 우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요. 저기 엉덩이 시트 저 부위인데요, 위쪽. 저 부분이 이제 저렇게 울어가지고 저렇게 접히더라고요. 이제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시면 보이시죠? 굉장히 이제 눈에 확 띄게 이렇게 이제 우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거는 뭐 사실 조수석에는 크게 사람이 많이 앉지도 않는데 이렇게 좀 보기 싫게 이렇게 들뜨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드바이저 분께 여쭈면서 이런 걸로 보증 수리를 진행할 수 있는가, 교환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이제 제가 물었고요. 어드바이저 분께서, 이거는 뭐 보증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교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답을 듣고, 그러면 추후에, 나중에 좀 시간을 보고 천천히 교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확답만 이제 얻고, 이제 정비는 하지 않은,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렇게 이번 정비도 마무리를 지었고요. 저는 여기서 2편은 마무리 짓고요. 3편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